2026년 부동산 시장 다들 정말 궁금하시죠? 과연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부터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아무한테나 물어본 게 아니고요. 학계, 연구소, 금융권에 내로라 하는 전문가 36분께 물어본 결과입니다. 근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2026년에 전세 가격이 오를 거다. 여기에 100%가 동의했습니다. 전원 만장일치예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 매매는 어떨까요? 매매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본 전문가도 무려 91.7%에 달합니다. 이건 뭐 거의 모든 전문가가 한 목소리로 오른다고 외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마치 하나의 거대한 연쇄 반응 같은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입주절벽 현상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 입주절벽이 어떻게 전세 대란을 불러오고 이게 또 어떻게 매매 가격까지 밀어올리는지 그 연결고리를 추적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해법은 없는 건지 전문가들이 말하는 단 하나의 해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2026년 집값은 오른다. 이건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시그널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전세든 매매든 다 오른다. 그러니까 전세 시장만 혹은 매매 시장만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거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들썩일 거라는 그런 예고인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아니, 금리도 있고 정부 정책도 있고 변수가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거의 모든 전문가가 똑같은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은요,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바로 거기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바로 두 번째 파트, 입주 절벽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단어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첫 번째 도미노, 바로 그겁니다. 입주 절벽. 이 말이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몇 년 동안 집을 짓겠다고 허가받는 것도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도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에 나올 새 아파트의 씨가 말라버리는 현상,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여온 결과물이라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한번 보시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26년 서울에 입주할 수 있는 새 아파트 물량이 바로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38.2%가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거의 40%에 가까운 새 집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 들어갈 집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이야기, 전세대라는 시작입니다. 공급 부족이 불러온 첫 번째 충격파가 바로 전세 시장을 덮치는 거죠. 전문가들은 왜 전세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다고 보는 걸까요? 이 원그래프가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전세 시장 불안의 원인이 뭐냐고 물었더니 절반이 넘는 54.1%가 하나를 딱 꼽았습니다. 바로 누적된 입주 물량 부족. 다른 자잘한 이유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새 집이 없다는 이 문제가 압도적인 원인이라고 지목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냥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는 미래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불과 1년 사이에요. 대전에서는 전세 매물이 58%가 없어졌고요. 세종은 57%가 사라졌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전국 주요 고시들에서 전세 매물이 말 그대로 증발하고 있는 아주 뚜렷한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 전세 시장의 불안이 여기서 끝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불길이 매매 시장으로까지 옮겨붙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악순환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흐름은요,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일단 새로 들어갈 집이 앞서니까 전셋값이 막 치솟겠죠? 두 번째,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워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 이 돈이면 차라리 대출 좀 더 받아서 집을 사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집값도 따라 올라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숫자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겁니다. 왜 전문가들의 91.7%라는 어마어마한 수가 매매가 상승을 예측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 전세 시장에서 시작된 도미노가 매매 시장까지 넘어온 결과인 겁니다.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단 하나의 해법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시장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 크게 두 가지 후보가 있겠죠? 하나는 공급 부족 문제, 다른 하나는 정부 정책. 이 둘의 영향력을 직접 비교해달라고 한 건데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먼저 공급 부족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대한 점수입니다. 5점 만점에 무려 4.11점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금리가 어떻고 규제가 어떻고 하는 다른 어떤 변수들보다도 당장 들어갈 집이 없다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의 절대적인 변수라고 본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럼 정부 정책은 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됐냐? 이걸 물었더니 점수가 평균 2.3점입니다. 이건 사실상 낙제점이라고 봐야겠죠. 이 4.11점과 2.3점, 이 극명한 점수 차이가 지금 전문가들이 현재 시장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지금 당장 뭘 제일 먼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답은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86.1%가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무슨 보유세 같은 세금 문제보다 일단은 실질적으로 살 집을 늘리는 이 공급 확대가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설문에 참여한 한 전문가의 이 한마디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공급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게 바로 36명 전문가들의 똑같은 진단인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공급 부족이 전세 대란을 일으키고 그 전세 대란이 다시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이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 오늘 우리는 그 흐름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 하나로 귀결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정말 끊어낼 수 있을까요?